동해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람을 쐬러 간다든지 또 피서철에는 바캉스를 또 떠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동해안에 가면은 낚시를 조금이라도 좋아하시는 분은 가자미 낚시를 하게 됩니다. 가자미 낚시는 봄에서 시작을 해서 여름 내내 가을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아주 이 가자미 낚시는 재미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낚시입니다. 그리고 동해안에서 낚이는 가자미는 그 찰가재미 아니면 참가재미라고 해서 원양어선에서 낚여서 먹는 우리 식탁에 오르는 그런 그 가자미와 달리 굉장히 맛이 좋은 그런 물고기입니다. 오늘 이 가자미 낚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자미 낚시는 동해안 그 전역에서 거의 이루어지는데요. 일단 다른 낚시에 비해서 뱃삭이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그 저렴하게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사람이 같이 타서 그렇게 그 즐기는 낚시다 보니까 보통 한 뭐 20명, 30명이 타서 그렇게 그 낚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 일반적인 그런 그 배들은 그 낚시 배들은 그 몇 사람 못 타고 그렇게 하는 그런 낚시들이 많은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비가 상당히 비싸게 나와요. 그런데 이 동해안에서 하는 그런 낚시는 그 가자미 낚시를 즐기는 그런 사람들을 그 받는 그런 낚싯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렇게 그 보통 이 항구라든지 백사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 2km 내지 3km 정도 떨어진 그 아주 깊은 곳이죠. 상당히 그 동해안은 수심이 깊은데 이런 그 좀 깊은 바다로 나가서 그렇게 낚시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그 타게 되면은 대부분의 배는 그 자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 고유의 그 어구인데요. 이 자세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냥 이렇게 그 우리가 흔히 실패라고 그러죠. 실패 좀 커다란 실패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그 이와 같이 줄이 좀 투박한 그런 줄에 또 여기에 저기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이 그 편대채비라고 있습니다. 편대 이렇게 그 양쪽에 철사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고리가 또 이렇게 그 낚싯줄을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채비입니다. 이렇게 그 양쪽으로 양바늘 채비가 있는가 하면은 고기를 좀 더 낚기 위해서 이렇게 그 열십자 또 채비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배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도구가 있고 또 배에 있는 도구를 사용하기 싫으신 분들은 낚시를 직접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저 낚시 가방을 늘 챙겨서 다니죠. 그런 분들은 배낚싯대. 자, 배낚싯대는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릴대보다 굉장히 좀 이 뻣뻣합니다. 뻣뻣하고 그만큼 아주 힘이 좋다는 거죠. 여기에 대형 스피닝 릴 아니면 장구통 릴이 힘을 잘 받기 때문에 장구통 릴을 쓰거나 그렇게 이 감는 힘이 좋은 그런 릴을 부착한 배낚싯대를 씁니다. 자, 이 배낚싯대도 뭐 좋은 것을 전혀 구입할 필요는 없고 이런 데서 하는 그런 낚시는 배낚싯대도 아주 저렴한 뭐 한 2만 원대 낚시면은 충분히 배낚싯대를 사용하는데 이런 낚시를 하는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배낚싯대를 한다든지 이런 자세 채비에 이것은 이제 편대 채비라고 그러죠.
여기는 이제 추입니다. 이제 봉돌. 봉돌을 또 여기에다가는 보시는 것처럼 바로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달아줍니다. 자, 그런데 이 봉돌이 일반적인 다른 곳의 봉돌보다는 조금 좀 수심이 여기가 훨씬 깊기 때문에 봉돌이 조금 무거워요. 봉돌이 한 여기 50호 그 정도 50호 그 정도 봉돌이 달립니다. 자, 이것을 이런 자세 이런 실패에 그냥 달아가지고 밑으로 술술술 이렇게 계속 내려져-가지고 땅바닥에 자 이것은 이제 손으로 직접 줄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손으로 직접 줄을 이렇게 잡고서 하다 보니까 물고기가 입질을 하면은 손끝에 제일 먼저 전달이 옵니다. 낚싯대 끝을 보고서 하는 그런 낚시가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직접 자, 굉장히 깊습니다. 이거 동해안에는 한 수심이 50m 내지 한 80m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수심이 상당히 고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래바닥 이게 자, 이렇게 채비를 내려주는 겁니다. 지금 줄이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경사지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무리 동해안이 조류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그렇게 덜 받는다고 하지만 물이 거기에도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파도가 잔잔한 날도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줄을 분명히 자기는 수직으로 집어넣는데 줄이 약간 경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전체적인 물살의 흐름을 받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물힘에 의해서 줄이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지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도가 조금 더 세진다든지 이렇게 했었을 때는 줄이 또 이런 식으로 더 이렇게 경사지게 이런 식으로 또 뻗습니다. 자, 이 낚싯대는 낚싯대를 갖다가 사용을 하면은 자, 이 배낚싯대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일단 이제 낚싯대 초리대를 보고서 초리대가 툭툭툭툭 치는 그런 느낌이 들다가 이것이 탁탁탁탁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서 낚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늘이 지금 2개 내지 4개가 달려있는 그런 채비가 있고 이렇게 2개 달려있는 채비가 있는데 초보자들이 사용하실 때 제가 사실 채비는 제일 좋은 채비로는 이 채비보다도 저는 이 채비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 채비가 입질이 왔었을 때 가장 좀 먼저 초보자들도 쉽게 이렇게 좀 알 수가 있고 비교적 좀 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양반으로 이렇게 편대가 십자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입질이 오히려 더 빨리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여러 가지를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제일 하기가 간편하고 그런 채비입니다. 바늘도 좀 2개 달리고 그렇게 하는데 저 채비를 바닥에 내려주는 순간 뭔가 툭 닿는 느낌이 들어요. 봉돌이 툭 닿는 느낌이 들면은 자, 여기에 바닥에서 먼지가 사르르르 이렇게 일어납니다. 먼지가 사르르르 일어나는데 이것을 이것은 이제 고폐질이라고 그래요. 우리 낚시 용어로 고폐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간간히 이것을 잘 할 줄을 모르면은 어떤 사람은 가재미를 연신 낚아내는데 자기는 가재미를 몇 마리 못 낚습니다. 또 선장이 하는 것만 무작정 쫓아서 하다 보니까 또 못 낚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고폐질이라는 것은 물속에서 이 채비가 까불까불 거려가지고 물고기를 유혹하는 그런 효과를 노려가지고 하는 것이지 괜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고폐질이 부자연스러울 때는 아무리 밑에 가자미가 많아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 것만 유독 입질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 고폐질이 자연스러우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너무 고폐질을 자주 해주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덜 하지도 말고 살짝 올려준다는 거죠. 살짝 이거를 심하게 이렇게 탁 올렸다가 탁 내렸다가 탁 올렸다가 탁 올렸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은근히 올렸다가 은근히 내려주고 어떨 때는 살짝 더 위로 또 그 깡총 뛰듯이 조금 빠르게 올렸다가 또 물속에 풍덩 또 이렇게 집어넣듯이 또 밑에 이렇게 탁 가라앉게 이렇게 이 동작을 미끼가 자기가 지금 달아놓은 이 미끼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물속에서 이렇게 놀게 하느냐. 이것이 바로 이 골폐질의 이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히 파도가 동해안에 가면 파도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파도가 어떤 날은 이제 바람이 세고 그런 날은 파도가 높은데 이 파도가 지금 이렇게 높습니다. 그럴 때는 어떨 때는 배가 정말 앞머리가 이렇게 들리고 뒤에가 이렇게 꺼져 가지고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배낚싯대를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냥 이것을 가만히 들고 있으면은 낚싯대를 가만히 들고 있으면은 파도가 이만큼 높아지면서 이 낚시 채비도 자연적으로 밑으로 이만큼 떠오른다는 얘기예요. 자, 채비가 이 바닥에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파도가 높아지니까 같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파도의 롤링에 따라서 고폐질을 거기에 박자도 같이 맞춰가지고 그렇게 좀 해줘야지 되지. 그러니까 파도가 지금 배가 위로 이렇게 출렁거리고 위로 올라오는 그런 타임이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냥 무조건 이거를 갖다가 같이 들리게 하지 말고 줄을 갖다가 그때는 더 느슨하게 바닥에 어느 정도 닿게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줄을 갖다가 이렇게 배가 위로 올라오면은 그러니까 대를 갖다가 밑으로 숙여준다든지 반대로 파도의 반대에 따라서 그러면서도 순간순간 요 고폐질의 동작을 거기에 끼워 넣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런 노련한 바다에 대해서 또 바닥에 사는 이 가재미의 생태를 아는 선장들은 바로 그런 곳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이 파도가 있는 날에도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가재미를 갖다가 낚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처음 하는 분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르다 보니까 멀미만 하고 고기도 몇 마리 못 낚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낚시를 하다 보면 낚이는 물고기가 가자미하고 대부분이 두 가지 어종이 낚이게 되는데 달갱이라고 합니다. 이거 거기서는 달갱이라고 하는데 이 고기가 보면은 입이 좀 큽니다. 입이 크고 이것도 바닥 물고기예요. 바닥 저소성 고기라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서식을 하는데 이 빛깔이 노란 달갱이가 달려서 나오는데 이 달갱이가 좀 작지요. 작고 어떤 바닥에서는 달갱이들이 많이 몰려 있는 바닥에서는 이 달갱이가 많이 나오고 이 가재미가 많이 몰려 있는 데서는 가자미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 가자미를 살펴볼 것 같으면 요 놈들이 이렇게 눈만 내놓고 있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만 내놓고 먹이가 자기 근처에 있으면은 그거를 공격을 합니다. 이 가재미는 납작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물속에서 모래바닥에서 먹이만 그냥 이렇게 먹고 조용한 물고기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 이 가재미는 굉장히 욕심이 많은 물고기입니다. 아주 탐욕스럽기가 그지없어요. 그래서 이 먹이를 보고서 공격을 하는 것이 아주 재밌습니다. 배낚싯대를 가령 사용을 해서 가재미 입질을 받으면은 입질이 타다닥 하고 움직이거든요. 이 낚싯대 끝이. 그럴 때
그 챔질을 갖다가 한 번만 살짝 해주고 또 놔두셔야지 돼요. 왜? 바늘이 하나 더 달려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 이렇게 그 고패질을 이런 식으로 콩닥 가끔 가다가 콩닥하고 이렇게 해주면은 이것이 이제 흔들흔들거리면서 여기로 이제 이놈들이 이렇게 그 몰려들게 되는데, 이 한 마리가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그 공격을 하면은 다른 놈도 이렇게 또 공격을 합니다. 남아있는 바늘에 이게 지금 3개가 붙어 있는데요. 남아있는 바늘에 다 공격을 하게 되면 저 3개가 다 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초보자들은 입질이 왔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 마리만 탁 건져내고 마는데, 그게 물이 얕은 물도 아니고 수심이 무려 50에서 8m, 80m 이렇게 그 깊은 수심이다 보니까 효과적인 낚시를 하려면 한 번 걸어낼 때 보통 2마리 이상은 돼야 걸어내야지 그 효과적인 낚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그 바늘을 하나를 더 붙여서 3개를 만들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낚시를 어떻게 하느냐. 저는 가재미 낚시를 하면은 거기에 보통 사람들이 한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이 있는 데서 다른 사람이 한 5마리 낚을 때 저는 한 10마리 낚습니다. 제가 그 가재미를 유독 잘 낚아서가 그런 것이 아니고 바늘을 더 많이 붙여서 낚기 때문인데요. 그 바늘을 많이 붙여서 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여기 이 낚시 채비에 이거 제가 이것을 또 공개를 하면은 이 강원도 쪽에 그 가재미가 잘못하면 그 굉장히 그 개체수가 줄어들 지금 그 우려도 좀 드는데요. 여기에 자, 이거 봉돌이고, 바늘을 여기 이제 그 도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 볼락 낚시를 할 때 쓰는 그 가지바늘 채비가 있습니다. 볼락이라는 그 고기를 낚을 때 쓰는 가지바늘 채비가 무려 거기에 그 보면은 10개가 달렸습니다. 10개 이상이 달렸고, 그런데 한 8, 7개 정도를 갖다가 너무 길면은 줄이 엉켜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낚시하기가 굉장히 그 나빠지고 그러는데, 그것을 한 5개 내지 6개 정도를 끊어가지고 이렇게 낚시를 해버려요. 자, 이렇게 5개 정도 내지 6개 정도 그렇게 되면은 바닥에서 이 윗바늘까지가 한 이 정도 거리가 되겠죠. 그 바늘이 이렇게 분산돼서 하려면은. 근데 이 바닥에 있는 이 가재미는 주로 바닥에서 이렇게 모래바닥에 배를 붙이고 사는 놈인데, 이 위에 있는 윗바늘을 과연 물을까? 윗바늘을 그러니까 이 너무 줄을 팽팽하게 해주지 말고 이것도 밑바닥에 어느 정도 살짝 가라앉게끔 이렇게 해주면서 고패질을 살짝 해주면은 입질이 맨 처음에 한두 번 탁탁 옵니다. 입질이 한두 번 탁탁 오면은 채지 말고 그때 살짝 줄만 탁 잡아 다녀가지고 입에 그 바늘이 걸리게 하고 계속해서 입질이 이어져도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낚시 이 초리대가 이런 식으로 꺾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그 팍팍팍팍 하고서 막 쑤셔박듯이, 바닷물 속으로 쑤셔박듯이 급격하게 이렇게 그 입질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가자미가 3마리 이상 달렸을 때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많이 달릴 적에는 정말 4마리, 5마리까지도 여기에 그 달려서 나오게 되는데, 이 릴링을 하는 게 아주 그때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아주 그 릴의 그 이 힘도 좋아야 되고, 이 5마리가 그 비록 그렇게 큰 가자미는 아니지만 손바닥만한 그런 가자미들이라도 한 5마리가 그냥 매달려 가지고 올라오면 아주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아주 그 마리수 재미를 볼 수 있는 또 이런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가자미 낚시를 주로 어디에서 그 하냐면은 이렇게 그 바다에 나가가지고 여기에 그 보면 밧줄 같은 것이, 밧줄이 이렇게 그물망처럼 이렇게 그 쳐진 데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 바다 양식장입니다. 바다 양식장, 거기에서 무슨 그 바다에서 양식할 수 있는 어패류라든지 뭐 그러니까 그 무슨 뭐 가리비라든지 또 다른 그 어패류 같은 것을 양식을 하느라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
그물 그 밧줄을 갖다가 이렇게 그 얼기설기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배를 고정을 시키고 여기에서 그 안정적인 그런 낚시를 갖다가 하는 거죠. 자, 이 가자미는 배를 타고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백사장에서 그 원투 낚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그 양식장 부근에다가 매놓고 하는 이 낚시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유의하셔야 될 것이 파도가 높을 때 그 파도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파도가 배가 이렇게 위로 솟구칠 때 그냥 이 낚싯대도 같이 솟구치게 하지 말고 반대로 이 솟구칠 때는 반대로 이렇게 그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파도의 저거에 따라서 낚싯대를 갖다가 반대로 바닥에서 움직이게 그렇게 하면은 마리수 같은 데서 다른 사람들은 잘 낚는데 자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그 요인을 그런 데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상당히 또 파도가 높은 날에도 마리수를 많이 낚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백사장 원투 낚시에서는 지금 그 여기에 지금 보면은 그 오징어 내장이 있습니다. 이 오징어 내장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황어라든지 이런 그 이 동해안에 그 서식하는 이런 물고기가 상당히 좋아하는 미끼예요. 이 오징어 내장을 좀 그 너무 크니까 좀 작게 해가지고 그때 작게 해가지고 쓰는 그런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꽝꽝 얼려가지고 사용하는 분들도 썰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쓰기가 좋은 것이 지렁이를 못 만지는 분들은 이런 또 배낚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렁이를 못 만지는 분들은 그 바지락 쪽에 제일 그 아주 흔한 거기에 그래서 굉장히 흔한 조개입니다. 이 바지락 쪽에 조개살을 대신 지렁이 대신 거기에다가 끼워가지고 쓰면은 입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조개살은 모든 물고기들이 상당히 그 좋아하는 그런 미끼입니다.